최근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생산 시기를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차량 설계와 개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레벨3 자율주행 차량의 상용화도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율주행 기술은 SAE가 정의한 6단계, 즉 레벨 0부터 5까지 나뉩니다. 2단계는 2014년에 발표됐고 각 단계는 차량이 얼마나 자동화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간단히 말하면 레벨 0은 운전자가 모든 걸 제어하는 단계이고 레벨 5는 차가 완전히 스스로 주행하는 단계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많은 운전 기능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레벨 3 자율주행은 뭘까요? 이 단계에서는 차량이 고속도로 같은 특정 상황에서 가속, 제동, 방향 조정 등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할 일은 거의 없지만 시스템이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넘기라고 요청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아직 레벨 2 자율주행에 머물러 있고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이 없는 건 아닙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독일에서 S클래스와 EQS에 레벨 3 기술을 적용했고 BMW 역시 iX 모델의 자율주행 레벨 3 기술을 올해 4월에 이미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왜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가별 규제 때문입니다. 레벨 2 차량에서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지만 레벨 3부터는 상황에 따라 제조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는 더 강력한 안전 규제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제 중 하나가 UNR 157입니다. 2021년에 발효된 이 규제는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차선 유지, 속도 조절, 주변 차량과의 거리 감지 같은 기본 기능을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 레벨 3를 탑재한 차량은 속도를 100km 이상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율주행 레벨 3라도 100km 이상 달릴 수 없는 차량은 일반 소비자들에겐 큰 메리트가 없는 것이죠. UNR 157 덕분에 운전자는 차량의 제어권을 차량에 넘길 수 있지만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에서는 즉시 제어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이벤트 데이터 기록 장치인 EDR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규명할 수 있죠. 반면 미국은 주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UNR 157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UNR 157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2022년 7월에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 고속도로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일정 속도 이하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 차량은 UNR 157 규제를 충족해야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이 소프트웨어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보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UNR 155와 UNR 156도 필수적입니다. 이 규제들은 각각 차량 사이버 보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안정성을 다루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보장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차량 네트워크, 데이터 보호, 통신 보안까지 확실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런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우토크립트 같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차의 보안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율주행 레벨 3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UNR 157과 UNR 156 같은 규제를 만족시켜야 하고 이 규제들이 보장하는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각국의 규제는 자율주행 차량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기술과 안전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죠.